지금 때마침 정청래 대표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했는데 서울 패배 많은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렇게 성토를 하고 계신 와중에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국민의 현명한 선택에 감사드리고 존중을 한다. 다만 서울을 탈환하지 못해 아픕니다. 보통 아프다는 표현은 하원기 평론가 어떨 때 쓰는 겁니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진짜 아파가지고 네. 잘 모르겠고, 근데 뭐 그 사실 뭐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야 이제 저렇게 말하면 이제 부관 참시예요. 이제 끝났거든요. 끝났다고 봐야 되는 정치인이거든요. 정당의 미래가 이미 유권자의 판단에 의해 끝나버렸다고 생각하고 그 당 자체가 조국 후보 한 명으로 상징되는 정당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독한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이미 끝났고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만 가지신 분들 당연히 있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선거는 전쟁이라서 전쟁 지고 나면은 이제 온갖 얘기를 다 하게 돼요. 그렇죠. 네. 근데 뭐 이거 보시는 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정청래 대표 뭐 비판 많이 하거든요. 아니, 많이 하죠 실제로. 많이 네. 하는 편인데 근데 그냥 좀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선거는 이겼어요. 12대 4기 때문에 네, 네. 선거는 이겼어요. 그래서 특정 지역 몇 개 놓고 이제 이거 졌으니까 우리 내용적으로 진 거다. 이건 사람들의 해석이죠. 해석 가지고 당 대표한테 물러나라고 하기 시작하면 그 정당의 안정성이 너무 훼손됩니다. 여러분들 지지하는 정당 당대표 만들었을 때도 반대파들이 아무런 기준 없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좀 싫은 여러분들이 지지 안 하고 싫은 분일수록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기준을 조금 일리 더 있는 말입니다. 지켜주는 게 정당의 안정성을 지키는 길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지도부가 마음에 안 든다. 문제의식이 있다. 그러면 당장 2달 뒤에 전당대회가 있으니 표심을 통해서 바꾸면 된다. 그때 선택을 네. 해주시는 게 민주주의에 더 도움이 되는 길이다. 이렇게 다만 이제 많은 말씀드립니다. 분들이 물론 이제, 이 얘기 안 좋아하시겠지만 아니 실제로 일리 있는 말입니다. 뭐 마음에 네. 없는 얘기를 드릴 수는 없는 거니까요. 예. 근데 그 정청래 대표의 실책으로 꼽는 것 중에 하나가 이번 선거가 여러 선거구에서 열렸지만은 경기 평택을 같은 경우에는 김용남 후보를 공천한 것까지는 괜찮았는데 그 이후에 사후 관리라는 게 당대표 차원에서 뭐가 있었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2등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비판도 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조국당에 대해서 뭐 이제 수명이 끝났다 뭐 말씀하시는데 이건 부관 참시가 아니라 이분들은 좀비예요, 좀비. 계속 살아납니다. 살아나서 또 오고 친문했다가 또 살아나고 또 당 만들고 이러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저렇게 사퇴했다 해도 또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먼저 예방적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신인길은 참지 않기. 아니 이거는 뭐 명확하게 해야 되니까. 신인규 대표의 의견이니까. 아니 정말 누가 네. 정상적으로 정치하다가 물러났으면 이렇게 안 하죠. 근데 조국당은 좀 차이점이 있다는 거고 또 하나는 전 정청래 대표 저는 오늘 아침에도 방송을 하면서 제가 사퇴하라 그랬거든요. 제가 뭐 당원이 아니니까 더 편하게 얘기하는 걸 수도 있기는 한데 국민들의 민심을 놓고 보면 정청래 대표는 지금 서울시장 탈환을 못한 게 아프다? 누가 때려서 아픈 거예요 지금? 그 아프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당대표면 본인이 무한 책임을 지고 왜 선거가 이렇게 졌는지 지금 서울시장을 졌다라는 게 얼마나 이게 심각한 문제냐면 이재명 정부에서 앞으로 뭐 부동산 정책이나 여러 가지 세금 정책 쓸 때 서울시장의 협조 없이 할 수 있는 거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중앙정부가 할 역할이 있고 지방정부가 할 역할이 있는데 서울에서 정책이 잘 돌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울은 사수를 해야 되는 곳인 겁니다. 그걸 할 수 있었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당 대표로서 아프니까 뭐 어떡하라 뭐 위로해 달라는 겁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렇게 정치를 가져가선 전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비단 서울시장만 문제가 아니라 정청래 대표가 이번에 인재영입 위원장이었잖아요. 영입한 사람들 다 떨어졌어요. 그거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울산 그리고 공주 그리고 김용남 후보는 후원회장까지 했는데 저는 정청래 대표가 안 도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졌죠. 그리고 하정우 후보. 울산은 남구감 얘기하는 남구갑. 변호사. 네, 남구갑. 그리고 네. 하정우 후보도 사실상 정청래 대표가 인재 영입식으로 영입식까지 했거든요. 아니, 맞아요. 예. 그렇게 해서 영입을 했는데 다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책임감 안 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아프니까 봐줘라고 하면서 그냥 어물쩍 넘어가는 태도 자체가 저는 정말 이분이 무책임하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고 결국 물러나라고 해도 본인이 안 물러날 겁니다. 그치만 물러나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안 물러나면 어떻게 하느냐 아마 연임 출마하겠죠. 하면 그때 저는 당원들과 또 일부 민심을 반영하는 국민들이 저는 거기에 대한 전 나름의 저는 평가를 해야 된다. 저 그렇게 봅니다. 저는 이제 패배한 캠프의 참모였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신인규 변호사님처럼 할 수는 없는 거다. 뭔 말인지 압니다. 남탓밖에 예. 안 되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 얘기는 제가 드릴 수 없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 이유진 기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정청래 대표가 이번에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 언론 인터뷰를 뭐 신문이나 방송과는 하지 않고 예를 들면 그 하루 아침에는 뉴스 공장에 나오고
같은 날 오후에는 매불쇼에 나오는 방식으로 이제 본인의 정견이라든가 전략 같은 것들을 피력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자들이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꾸준히 그런 모습에 대해서 좀 비판적이라고 말씀을 드려왔었는데 이게 어쨌든 당대표라는 자리는 특히 선거에 있어서는 중도 확장이라는 미션을 또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대표가 뭐랄까요, 아무리 뭐 이렇게 기존의 언론에 대한 뭐 비판적 시각이랄지 보수 네. 언론에 대한 그런 비호감이 있다고 하더라도 더 많은 유권자들을 만날 수 있고 그 정제된 얘기를 할 수 있는 곳을 피하고 강성 지지층 혹은 아니면 본인에게 조금 유리한 지형의 유튜브에 출연해서 호소를 한다는 것 자체가 바라보는 방향이 사실은 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럼 예견된 결과로 이렇게 흘러왔던 게 아닐까? 그 기자들이 다 비슷한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경기 평택을 결과를 좀 많은 분들 아시고 소개를 좀 해드리면 숫자로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 유이동 후보가 34.83%, 민주당의 김용남 후보가 28.77%, 그 조국혁신의 조국 후보가 27.24%, 그다음 자유화혁신 황교안 후보가 6.19%, 진보당의 김재현 후보가 2.95%인 건데 여기서 조국이라는 사람이 5명 중에 가운데에 있는 건데 사실 뉴스공장과 매불쇼가 막판에 지원 사격을 노골적으로 해줬죠. 민주당 범민주진영의 후보는 민주당의 김용남 후보가 아니라 조국 후보인 것처럼 이렇게 지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3등에 그친 이유는 뭐라고 분석하십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 저는 뭐 겸공이나 매불쇼의 화력의 지원도 일부 있는데도 지금 이 정도 성과가 나온 거니까 저는 가장 조국 후보가 뼈아픈 부분은 늘 대선 주자로 분류가 돼서 그 여론조사에도 들어가긴 했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대선 주자라는 이야기하기는 너무 궁색해졌다 그런 생각이 들고 뭐 강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캠페인이 시작부터 끝까지 네거티브 일색으로 했고 뭐 그 안에 일부 검증도 들어가는 있기는 하겠습니다만은 그럼 검증도 하고 또 어떤 정책적인 토론도 좀 했었어야 되는데 당이 다 달라붙어가지고 그냥 네거티브로 보이는 그런 일들만을 해왔고 더 심각한 것은 본인이 3번 조국 혁신당 후보인데 자기가 어떻게 더 민주당스럽다는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면 조국 혁신당스러움은 어디로 가며 거기다가 그동안에는 조국 후보가 늘상 민주당과의 합당은 없다라고 선을 그어왔는데 이제는 말을 바꿔서 본인이 배지를 달고 들어가면 합당에 앞장서겠다라고 또 본인을 부정하니까 이건 도대체 조국이라는 사람의 말은 믿을 수가 없구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만들어내면서 결국에는 나름의 그 확장성의 한계가 원래 있는 후보인데 더 생긴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뭐 겸공 나가고 또 매불쇼 나가고 거기서 엄청난 지원 사격을 해서 사실 민주당 안에 있는 표심을 갈라먹는 식으로 선거 캠페인을 한 건데 아마 이 후폭풍이 저는 만만치 않을 것이다. 앞으로 조국 후보가 뭐 합당을 원하든 앞으로 어떤 정치 행보를 더 걸어 나가려고 할지라도 전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이제는 잘 되지 않을 전 그런 상황을 스스로 좀 초래한 거 아닌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매체에서 사실은 유시민 작가가 이제 본인 등판을 한 것이고 거기서 사실상 조국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3등 됐죠. 그래서 3등 된 거라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네. 유시민 작가께서 뭐 이렇게 선거 막바지에 등장해서 누군가를 지지하면 그 지지하는 집단의 지지율이 깎이죠. 지난번에 민주당 뭐 200석 180석 간다 그랬을 때 민주당 사실 타격받았었고 대선 때 갑자기 느닷없이 나와서 설란영 여사 뭐 외모니 뭐 야 이런 거 그것도 컸어요. 생각해 보면 지금 그런 얘기를 대체 왜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선거 막바지 이슈가 그걸로 잠식됐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민주당이 아니라 조국혁신당이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더라? 간첩이라고 했나? 네, 자기 맞아요. 공격하면? 여러분들 저 공격하셔도 돼요. 린치하셔도 되고 모욕하셔도 돼요. 나도 남 조롱하고 남 비난하고 비판하고 하는데 왜 자기는 비판받으면 안 돼요? 생각이 다른 거잖아요, 그죠? 아 그렇습니다. 남을 비판하면 자기도 비판할 수 있는 거지. 자기가 비판하는 건 유시민 작가가 제일 큰 문제 내가 들어보니까 뭐냐면 하나의 견해를 제출한다고 생각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제 말이 다 옳을 수 없잖아요. 난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야 되는 거지. 무슨 자기들이 정의의 척도를 딱 정해놓고 나 공격하면 간첩이고 아니, 뭐 교조주의적이야. 딱 삐- 보면은 삐고. 네. 아니 저는 이제 제가 인정투쟁 안 하려고 했는데 저는 그 영남 내려간다고 방송 절반을 날렸어요. 당연히 4.5일 정도 내려가 있어야 되니까 소득 절반을 날리는 거잖아요. 그 누가 보전 안 해줘요. 그리고 영남은 질 수 있는 선거에 가는 거잖아요. 그럼 전 B예요, A예요. 완전 A지. 그 사람들은 나한테 B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공격한다고. 근데 나는 B야 A야 그러면. 정견이 다르다고 지금 비라고 하는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요. 네. 그 설명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자꾸 사람 갈라치면. 그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저는 평택 선거는 제 개인 남 얘기할 필요 없고 제 개인 얘기하면 저는 제가 좀 교만했습니다. 유이동은 아예 신경도 안 쓰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거구는 유이동은 아예 변수로 취급도 안 하고 있었고 조국 후보와 김용남 후보와의 대결이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네.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죠. 아니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많이 얻었어요 네. 득표율도. 그러니까 뭐 단일화 하면은 60% 아니냐 이 이었겠지만, 얘기는 네. 이제 사실 쓸데없는 소리예요. 왜냐면 단일화 못 해요. 우리랑 조국 합당 못 하는 것처럼 그냥 어떻게 되냐면은 그 유이동 변수도 생각하면서 압도했어야 되는데 막상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비판하고 하는 패널과 달리 그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짜증 났을 수도 있겠다. 표 맞게 나냐 너희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게 뚜껑 열어보니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이나 뭐 조국은 뭐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이 민심이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그 어쨌든 우리가 내란 정당이다 혹은 부정선거론자다 절대 저기 펴줄 수 없다라고 평택 시민들이 생각할 거다라고 했던 게 착각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만하게 굴면 언제든지 둘 다 심판받는다. 이거를 좀 성찰을 했으면 아니, 좋겠다. 그리고 근데 저는 네. 유시민 선생님이 제 방송을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제 이야기를 이렇게 익명으로. 자세히 들어보면은 이게 딱 시민 하시더라고. 얼굴이 그려져 보면 아니, 시민 그래서 작가 아니, 얘기 뭐, 듣다 보면은 아니, 시청률 네. 올라가고 좋죠. 그래서 아니 오늘도 제가 그래서 보실 것 같아서 미리 좀 영상으로 좀 전달을 해드리면 과거에 유시민 전 장관님이 정치를 오래 하셨으니까 과거에 뭐 DJ 대통령한테 하야하라 뭐 이런 이야기까지 했었거든요. 저보다 이제 조금 나이가 젊을 때 네네. 아주 혈기왕성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뭐 그 모습 보면서 그렇게 나쁘게 보이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하야라고 지목당한 당시 DJ 대통령이 유시민 전 장관님의 그 발언을 들으면서 야 저놈 간첩이다 이렇게 했을까요? 절대 안 그러죠. DJ 대통령이 그러실 분입니까? 아 저 사람 저 ABC 중에 저거 B 같은데 이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그때 본인이 뭐 100분 토론 진행도 하고 막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지. DJ 정권 때. 그리고 또 하나 나가서 노무현 대통령 가장 존경하시니까 노무현 재단 이사장도 하신 분 아니에요? 노무현 대통령 많은 분들이 비판했거든요. 그때는 돌뿌리만 걸려 넘어져도 대통령 탓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럼 그 모든 비난을 받았던 노무현 대통령이 나 비판한다 그래가지고 야 저놈 저거 간첩 아니야? 아니 저 B 아니야? 절대 이렇게 안 하셨거든요. 근데 이렇게 했을 것 같은 사람 딱 한 명 있어요. 그 좋아요 누르면서 고양이가 눌렀다고 하는 분. 그분은 비판받으면 간첩이라고 할 것 같아. 제가 볼 때 B라고 할 것 같아. 그게 바로 문재인 대통령 시절부터 왔던 이 진영 논리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유시민 전 장관님이 본인이 뭐 DJ,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이 역사성을 늘 강조하시던데 그 역사성 속에서 본인도 성장해 오면서 당시 동교동계 물러가라면서 DJ 대통령 하야란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누구도 비판 안 하는데 본인이 지금 비판받는 대상이 됐다 그래가지고 다 간첩이고 뭐 B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유시민의 과거를 유시민이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하고 아니 DJ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 그러지 않으셨을 텐데 네. 아니 그분들을 존경하고 그분들과 같이 해오신 분이 왜 정반대 행동을 하느냐. 그런 유시민 전 장관님의 지금 같은 이런 적대시하는 행동은 윤석열 쪽에서 하는 거예요. 입틀막하고 공산전체주의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식의 혼재가 되는 모습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네. 그 말씀 뭐 꼭 나도 드립니다. 그냥 그 넋두리만 하자면은 대구에서 보니까 니네들이 다 간첩이더라. 씨. 역으로? 칼 꺾고 등인해서. 아이고. 그래도 우리는 그런 말 안 네. 하잖아요. 그래도.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그 댓글로 응원을 해주고 계신데 좀 읽어보면은 인호님 같은 경우에는 당대표 이하 수뇌부가 문제다. 차기 당대표는 제발 이렇게 해주시면서 겸공 탈출은 지능순이다. 이런 입장을 좀 전해주셨고 레스토랑스님 같은 경우에는 국힘 후보들은 썩었으니까 당연히 민주당 찍어주겠지? 이런 정신머리니까 진 거죠. 좋은 후보와 좋은 정책을 내놔야지 그렇습니다. 표 맡겨놓은 것처럼 구니까 중도한테 외면받는 겁니다. 이거 정말로 맞는 말 같고 맞는 말. 저도 토마토 온니언니 같은 경우에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정치도 변해야 합니다. 다양성에 어색해하고 순혈주의를 고집하는 민주당은 절대 안 됩니다. 스스로 보수 쪽으로 울타리를 치면 시간이 시대가 민주당을 퇴화시켜 버릴 것입니다. 정말로 울림을 주는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